안녕하십니까. 한방울의 탐험 저자 이모선입니다.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주류세계 탐험을 함께 하였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탐험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땅 출판사와 함께 한방울의 탐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제가 말주변이 좋지는 않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저와 제 책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부터 이 책을 내야겠다라는 의도로 집필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는 블로그 글이었는데요. 저와 고윤근 저자가 주류세계에 대해 공부한 것, 탐험한 것들을 어딘가에 저장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씩 시간을 내어서 쌓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윤근 저자 쪽에서 이 원고를 세상 사람들과 공유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출판을 위한 작업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의 견해 같은 것들, 이제 낯선 사람을 위한 길라잡이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었고요. 굳이 이 책의 기획 의도를 따지자면 주류 세상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낯선 땅을 여행하는 분들이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 꼭 체크해야 될 것을 적어두었으니까요. 초심자의 입장에서 낯선 땅이 두려운 분이라면 이 책과 함께하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증류주라고 한다면 보드카가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백자 다랑아리 알고 계신가요? 조선 후기 양식인데 이게 화려한 장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얀색 동그란 항아리인데요. 이게 보다 보면은 이상하게 사람을 끄는 뭔가가 있습니다. 보드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맛도 향도 냄새도 없는데 그 안에서 절제된 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시점에서 저는 보드카가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멋진 보드카 한 잔과 함께 절제된 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위스키 사업을 진행하시는, 위스키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보다 내공이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가짐이라든가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견을 하는 건 너무 주제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위스키 산업이 넘어야 할 숙제에서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라기보다는 한반도의 기후라던가 대한민국의 제도적 문제 같은 외적인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그쪽은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위스키 팬으로서 제가 감히 첨언을 조금 하자면은 위스키는 결국 맛있는 게 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글렌파클라스 증류소 갔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요. 거기 책임자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스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너의 마음에 드는 위스키, 너의 마음에 안 드는 위스키. 한국은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니까 마음에 드는 위스키를 만든다면 금방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소주는 조금 위스키와 비교하기는 애매한 술이니까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신 이제 맥주를 이야기하자면은 맥주도 따지고 마시자면은 굉장히 팔 구석이 많은 친구예요. 상면 발효, 하면 발효라든가 호불호 얼마나 넣었냐, 보리는 어느 걸 썼냐. 그런데 우리가 맥주를 그렇게 마시진 않잖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위스키를 어렵게 여기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날마다 위스키를 마신다면 오늘 위스키 맛있네, 오늘 위스키 조금 별로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익숙해진다면 위스키도 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팁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하면은 많은 애주가들이 저한테 욕하실 것 같은데, 한번 맥주에다가 소주잔 반 정도만 채워서 위스키를 한번 부어서 마셔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위스키 향이 생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 퍼져요. 그래서 향을 느끼기도 좋고요. 대신 이 경우에는 버드와이저라든가 하이네켄 같은 냄새가 적은 맥주를 쓰는 게 맞겠죠. 대신 단점이 있는 게 이렇게 마시면은 소맥 마시는 것보다 빨리 취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만 조심해서 마신다면은 충분히 위스키를 즐기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격과 맛에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실제로 제일 유명한 브랜드인 맥켈란을 예로 들어보면요, 12년이 지금 10만원 언저리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고요, 15년이 25만원,
그런데 18년 가면은 거의 지금 40만원, 60만원까지도 가격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5년 이렇게 고숙성 위스키까지 가면은 막 250만원, 300만원이라는 억하는 소리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마셔보면은 이 돈을 주고라도 마시고 싶어 하는 위스키가 있을 수 있고, 이 위스키 왜 이렇게 돈값을 못해 하는 위스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은 어렵습니다. 영화 같은 거죠. 영화가 티켓 값을 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영화의 폭이 너무 넓으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질문이 나왔다는 건 입문자의 입장에서 위스키의 정보가 부족하니까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스키가 비싸고 어렵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한 4만원대 위스키를 구입해보려고 추천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만원에서 3만원 사이 위스키들은 날마다 마시는 걸 전제로 하는 위스키들이에요. 뭐 베이머스 그라우스라든가 조니워커 블랙이라든가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위스키들이다 보니까 사실 만드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편하게 만드는 위스키니까 조금 대중적으로 다가가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을 죽이는 케이스도 있고 스타일을 내더라도 조금만 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이제 가성비 위스키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일종의 레드오션이죠. 전쟁터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도 많이 일어나서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한번 위스키가 너무 비싼데 입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2만원에서 4만원 정도의 위스키를 구입해본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해봅니다. 사실 이 책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의 계획을 많이 틀게 됐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줄을 세상을 탐험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지금은 책에 나와 있는 개인 연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위스키나 진 같은 서양식 주류들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책에도 언급했었던 전통 재료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셨던 바분이라는 경주의 바에서 바텐더 일을 배워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집필 활동은 계속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응원을 해주는 것에 더 큰 열정으로 보답해보고 싶습니다.